WWF의 먼데이 나이트 러와 WCW의 먼데이 나이트 로가 정면 대결을 시작한 월요일 밤의 TV 전쟁. 같은 시간대 다른 채널에서 방영된 비슷한 이름의 두 프로레슬링 방송 대결에서 그 승리의 흐름이 WCW로 넘어가기 시작한 시점을 많은 전문가들은 1996년 5월 20일로 꼽는다. 5월 20일자 시청률 대결에서 WWF 원데이 나이트 로는 2.3%, WCW 원데이 나이트 로는 3.1%. 월요일 밤의 TV 전쟁이 시작된 이래 프로그램 간의 시청률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진 날이다. 물론 6월 10일자 방송에서는 다시 나이트로가 0.1% 차이로 패배했기에 진정한 의미의 연승행진 시작은 아니었다. 1996년 5월은 WCW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난 달이다. 먼저 1991년 처음 만들어진 뒤 브라이언 필먼이 최초의 챔피언에 올랐던 WCW 경량급 챔피언 타이틀이 다시 부활했다. 부활의 장소는 북미가 아닌 일본. 3월 20일 신일본 프로레슬링에서 오오타니 신지로가 와일드 페가수스를 꺾고 새롭게 WCW 크루저웨이트 챔피언에 등극했다. 와일드 페가수스는 크리스 베너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의 닉네임이다. 그리고 5월 딘 말렌코가 오오타니 신지로에게서 벨트를 빼앗아오면서 진정한 WCW 크루저급 전성시대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되었고, 이후 레이 미스테리오, 울티모 드래곤 같은 전설들이 활약하게 된다. 한편 5월 19일 충격적인 커튼 골 사건이 있은 지 8일 후 레이저 라몬, 즉 스캇 홀이 조지아주 메이콘에서 열린 WCW의 월요일 밤 TV쇼 먼데이 나이트로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또다시 그로부터 약 2주 뒤 이번에는 디젤, 즉 케빈 내쉬가 6월 10일 먼데이 나이트로에 등장했다. 스캇 홀과 케빈 내쉬 모두 이름 없는 저남자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지만 프로레슬링 시청자들은 그들을 WWF의 레이저 라몬과 디젤로 인식했다. 먼데이 나이트로의 실황 아나운서인 에릭 비숍 WCW 부사장 역시 스캇 홀의 갑작스러운 난입을 WWF의 침략이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WWF는 즉각 반발했다. 당시 WWF의 모회사 타이탄 스포츠는 1996년 6월 20일자로 TBS, WCW, 에릭 비숍 부사장 이렇게 두 개의 법인과 한 명의 개인을 상표법 위반으로 코네티컷주 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소장에 기재된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WWF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스캇 홀과 케빈 내쉬가 출연할 것이 확실한 7월 7일 WCW PPV 배시의 더 비치에 대한 견제도 추가했다. WWF는 TBS와 WCW에 대해 6월 16일 먼데이 나이트로와 7월 7일 배시의 더 비치에서 얻은 전체 흥행 수익을 압류하고 그 3배의 손해배상 및 재판 비용의 전액 부담을 요구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10가지 항목에 달하는 가처분 시청을 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법정 다툼에는 WCW에서는 고문 변호사 데이비드 더니,
WWF 측에선 스테로이드 재판에서 활약했던 제리 맷 데빗 고문 변호사가 나섰다. WCW 측의 데이비드 던 고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과거 3년간 41명의 프로레슬러가 WWF 및 WCW로부터 타 단체로 이적했고 그중 28명의 선수가 두 단체 이상의 링에서 동일한 닉네임, 동일한 캐릭터를 사용했으며 그 지적 소유권이 재판에서 다뤄진 신뢰는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WWF 측 제리 맥데빗 변호사는 이렇게 받아쳤다. 케빈 내쉬를 비니 베카스, 스캇 홀을 다이아몬드 스터드로서 캐스팅한 것이라면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WCW는 시청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디젤과 레이저 라몬을 WWF 소속 탤런트인 것처럼 WCW 방송에 출연시켰다. 피터 도로시 재판관은 WCW 측을 향해 앞으로 WCW는 대중들이 오해하고 헷갈릴 만한 영상과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WWF 측을 향해서는 7월에 WCW PPV 내용에 대해 같은 내용의 고소를 반복하지 말 것을 약속하라고 했지만 WWF 측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WWF와 WCW의 진흙탕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된 7월 WCW의 PPV 배시 앳 더 비치에서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라 해도 좋을 때 사건이 일어났다. 1996년 7월 7일 플로리다 주 데이토나 비치에 약 8,300명의 관객을 동원한 WCW PPV 배시 앳 더 비치. 이날 PPV의 테마는 WWF로부터 온 자객, 더 아웃사이더스, 즉 케빈 내쉬와 스캇 홀의 WCW 데뷔전이었다. 케빈 내쉬와 스캇 홀을 각각 디젤과 레이저 라몬으로서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법정 다툼이라는 제동이 걸려버린 WCW는 이 두 사람을 위해 새로운 닉네임을 준비하는 듯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날 스캇 홀과 케빈 내쉬는 각자 자신의 본명으로 출연했다. 아웃사이더스라는 문구만이 그대로 태그팀의 정식 명칭으로서 남았다. 닉네임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캐릭터 설정은 디젤과 레이저 라몬이었고 링 코스튬 디자인도 WWF 시절의 이미지를 유지한 것이었기 때문에 역시 대부분의 관객들은 두 사람을 아직 WWF 슈퍼스타로서 여기고 있었다. 메인 이벤트에 편성된 경기는 스캇 홀 케빈 내쉬, 정체불명의 S대, 렉스 루거, 마초맨, 스팅의 6인 태그매치. 아웃사이더스의 미스터리 파트너가 여전히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메인 경기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할 엄청난 반전은 시합 개시 20분 뒤 일어났다. 호건이 입장로에 등장하는 순간 정의의 히어로 호건이 WCW 정규군을 도우러 나왔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호건은 링에 오르자 순간 미소를 보인 후 쓰러져 있는 마초맨에게 레그드롭을 선사했다. 생각지도 못한 너무 큰 경악과 충격이 가져온 침묵에 빠져있는 관객과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를 보내는 관객이 동시에 존재했다. 링 안에는 음료가 든 종이컵, 팝콘, 쓰레기 뭉치가 날아들었다. 관객들은 이윽고 자신들이 목격한 장면이 무엇인지 파악한 듯했다. 민진 오클랜드 아나운서라 링에 올라 코멘트를 요구하자 쓰레기야 쓰레기. 너희 관객들은 여기 링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같아. 이것이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다. 라고 새로운 스테이블 결성을 발표했다. 뉴 월드 오더, 즉 NWO의 탄생과 호건의 악역 전환이라는 충격적인 장면은 그야말로 1990년대 후반부터 밀레니엄에 걸쳐 미국을 넘어 일본의 레슬링 씬까지 거대한 움직임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켰다. 호건의 충격적인 악역 변신은 20세기 최대의 배신을 교서 프로레슬링 팬들을 전율시켰다. 사실 호건의 악역 전환은
약 1년 전에 한 번 논의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들어간 호건의 전통적인 링 코스튬을 버리고 검은색을 입는 등 소소하게 변화를 주며 반응을 살피려 했었지만 정작 호건 자신이 악역 변신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호건이 악역 전환을 꺼려했던 것은 당시만 해도 악역들은 상품 판매에 있어서 선역에 비해 성적이 좋지 못했으며 기믹과 현실의 구분이 없던 시대인 만큼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자선단체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던 자신이 악역 전환했을 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했다. 물론 당시 호건의 아내 린다는 돈이 전부다라는 말을 남기긴 했다. 호건은 1984년 1월 아이언 시크를 꺾고 첫 WWF 챔피언에 오른 뒤 헐카매니아는 사회현상급 인기를 끌어모았고 북미를 넘어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된 헐크 호건은 WCW 이적 전까지 그야말로 모든 헤드라이트를 독식하는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WCW 이적 후 변함없는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469일간의 벨트 보유, 메가파워스 재결합 등으로 서서히 그 반응은 식어갔다. 어쨌든 호건이 악역 변신을 하든 안 하든 아웃사이더스는 대시의 더 비치에서 새로운 스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고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스핀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알지 못했던 호건이 마침 악역 전환에 관심을 보였고 에릭 비숍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세 번째 멤버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호건의 악역 전환이 현실화된 것이다. 심플하지만 명확하게 NWO의 분위기를 잘 살린 NWO 로고는 에릭 비숍에 의하면 디즈니 MGM 스튜디오 디자이너들이 만든 것이다. 아주 오랜 기간 선역으로만 활동했던 호건은 악역 연기에 어려움을 느꼈는데 홀과 내쉬는 자신들의 악역 경험을 살려 호건이 프로모션 영상을 촬영할 때 곁에서 말을 좀 더 천천히 하고 또 냉정하게 행동하라는 등의 조언을 해주었다. 호건의 악역 전환과 케빈 내쉬, 스캇 홀과의 연합 NWO 탄생으로 인해 월요일 밤의 TV 전쟁 주도권은 어쨌든 완전히 WCW로 넘어갔다. 이미 2월 10일 방송분부터 시청률에서 앞서기 시작했던 WCW는 이후 1998년 4월까지 83주 연속 시청률 대결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것은 물론 WWF 빈스 맥맨이 1984 체제 이후 처음으로 맛보는 굴욕적인 패배였다.